오늘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오늘 대책의 이모저모 그리고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하셨는데 혹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전문가들 평가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셨는지요? 일부 봤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로는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 두 번째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맞춤형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대책 하에서 저희가 지금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또 금융으로 해서 그 수요 쪽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요. 동시에 이제 공급 대책으로 곧 나올 예정입니다만 지금 30곳에 30만 원 정도를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실수요자들,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투기를 막는 방안과 공급 대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책이 효과를 봐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대책 발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이후에 정말로 이것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시장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해야 되는지를 행정적으로 따져가지고 효과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세제, 금융 다 두루망란 고강도 규제책인데 저희들이 전문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얼어붙게 해서 오름세가 좀 진정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이 잠겨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의 이제 그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이제 실수요자들의 이제 불안 심리가 같이 덧붙여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불거졌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또 공급 측면에서 저희가 30곳에 30만 호 대책을 내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 실수요자나 이 수요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면서 물건 잠기는 것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투기 수요의 그 억제와 이 금융 측면에서의 그 규제,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내므로써 일정 기간 동안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정책의 핵심 기조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상당수가 이제 생계형 대출이 많은데요. 이 자칫 이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이제 전세자금도 있고 이제 신규 주택 매입자금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융 이번에의 규제에 대한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정한 지역,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이 조정 지역에 대한 주택 대출은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에게는 분명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대신에 실수요자에게는 무주택자나 또는 그 일시적 이주택자 또는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봉양이라든지 직장 분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조세 측면도 금융 측면도 그렇고 한데 많은 부분들이 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역이 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도 전세자금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까지 되면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주택자 이상 분들은 전세를 받지를 못하는 네네. 이제 공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번에 금융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대책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들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감면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다 이제 신규 사업자들에 해당되는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올드라도서만 해도 신규 임대사업자가 7만 명이 지금 넘고 전체적으로 3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분들한테는 이 규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정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던 것은 네. 우리 전세나 월세 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그런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그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저희가 변함없는 정책 기조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일부 좀 뭐 악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임대사업자들이 나오는 집을 그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8년 임대하면 주는 혜택 때문에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전부 다 그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를 다시 살린다든지 또 부과를 안 했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그 전월세를 안정화하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소급해서 기왕 있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앞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혜택을 일부 제한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대책에서 공급 부문이 빠졌는데요. 지금 30만 호를 공급하려면 이제 신규 택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규 택지를 확보를 하실 건지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30만 호를 공급할 택지를 확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정도의 30만 호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택지 공급과 함께 또 하나는 저희가 도심 내 규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주거지역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심 규제를 품으로써 공급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21일경에 1차로 대상 지정되는 네.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공급 물량의 그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그 재원을 서민주택 안정에 하도록 하는 것을 국회에 이제 제체 협의할 예정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걸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1일 날 발표될 공급 대책에 얼마 전에 사전 누출된 수도권 그 후보지 이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지금 오늘 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재부에서 약 10개 팀 이상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네. 중개업자도 만나보고, 국민도 만나봤습니다. 10인 10색입니다. 부동산은 말씀하신 분들마다 네, 다 그렇죠. 다릅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가 동의하는 것은 투기와 직감을 잡아야 되는 다 동의합니다. 정부가 여하튼 정책을 냈을 적에 성공의 관건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급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맞추면 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동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고 공동체에서 같이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 투기를 잡고 또 집값을 안정하겠다는데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부동산 대책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번에 이 대책으로도 안정이 안 되면 추가 대책을 또 내놓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추가 대책으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선택지를 가지고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는 막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 맞춤형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효과를 보려고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의 불안정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네.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부의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선택하자는 여러 가지 대안들, 그 밖에 또 다른 대안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대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 집값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용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8월 고용 지표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고용 문제를 저희가 그동안 설명을 해온 그 문제의 원인은 첫째로는 구조적인 원인, 두 번째는 경기의 원인, 세 번째는 일부 정책으로 빚어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8월 통계를 보면서는 정책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네. 서비스 부분에서 2000년 이후에 2003년 카드 대란 있을 때에 한 달 빼놓고 처음으로 서비스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그 취약 업종을 저희가 음식, 도매, 숙박, 그다음에 그 시설 관리 이 세 가지 업종으로 보는데 이 업종에서 금년 7월까지 평균 한 16에서 18만 명 줄었는데 8월 달에 32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 걸 봐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는 방향은 맞고 네. 또 취지도 올바랐지만 일부 시장에서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임해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이 정책,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또 이 9월 고용 지표도 또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도 있고요. 고용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 진짜로 직을 걸고 임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물론입니다. 지금 이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경제 팀장이라 할 수 있는 제가 당연히 그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사실은 9월 지표도 저희는 9월 지표 포함해서 단기에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를 하는데 작년 9월의 기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8월보다 작년 기준으로 9월 기저가 한 10만 명 이상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8월에 비해서 9월은 저희가 통계상 10만 명을 좀 속된 말로 까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지표는 상당히 실망 좀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도 제가 경제장관회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기 대책으로서의 추경이라든지 지방 추경 또 재정 보강 또 내년도 예산 여하튼 정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부분과 기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다 경제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혁신성장이나 기업의 길을 살면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갑자기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와 같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일자리 나오는 노력을 최선의 늘 경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